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플러스 진석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산주 메모리스트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 PD님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지난 1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보들을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1부를 저희가 그래도 건상으로 준비했다는 건 아니에요. 2부는 저희가 위생용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할 준비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그 전에 좀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소문도 내주시고 혹시 좀 뭐 커뮤니티에서 좀 올려주시고 혹시 뭐 카톡방이나 뭐 이렇게 김 PD님의 요청에 따라 자리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위생용품의 가장 첫 번째 손소독제가 나옵니다. 진석군, 저희가 아는 손소독제 맞습니다. 그 손소독제고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끓이는 방식이라든지 뭐 젤 형태로 손소독제를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배치해 두시는데요. 애기 집에서는 원래부터 필수였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걸로 그냥 구매하셔서 집안 곳곳에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를 만지기 전에 당연히 손을 청결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하게 만져야 되거나 이럴 때는 손소독제라도 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손소독제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비누와 얼룩제거제입니다. 세탁비누는 저희가 아는 그런 손빨래할 때의 세탁비누고요. 그리고 얼룩제거제는 아기가 혹시 토를 했거나 오염물들이 아기의 의류나 뭐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었을 때 얼룩제거제를 발라두거나 뿌려둔 다음에 세탁을 해주시면 더욱 얼룩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세탁비누와 얼룩제거제는 이제 아기용품에 사용하는 걸로 더 좋은 성분 잘 알아보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세탁비누가 손세탁을 할 때 필요한 건데 뭐 요즘 뭐 드럼 세탁기에서 아기 옷 코스라던가 순한 옷 코스 너무 잘 나와서 세탁기로 그냥 돌린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꼭 손세탁할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욕조 클리너입니다. 근데 진석군 왜 욕조 클리너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애기랑 같이 목욕을 하면서 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욕조가 없는 집이라도 아이를 목욕할 때 욕조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뭐 다른 욕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물때라던가 곰팡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취약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욕조 클리너 필요합니다. 바로 뒤에서 애기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는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수와 브랜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땡땡 욕조 이런 게 좀 유명하긴 합니다만 갓난아기일 때는 작은 사이즈가 아이가 클수록 좀 욕조가 좀 높다던가 좀 넓은 욕조가 있는 게 좀 더 편하고요. 뭐 욕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뭐 집 바이 집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욕조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 높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욕실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 비데 가 있습니다. 아기 비데는 그 세면대에다가 꽂아가지고 아기에 응가한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씻어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요즘 굉장히 유가 꿀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고요. 요거에 이어서 샤워 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 바로바로 여름 애기한테 추천을 많이 드려요. 혹은 혼자서 아기를 보는 일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는 샤워 핸들이나 아기 비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샤워 핸들은 근데 겨울에는 많이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기를 샤워를 시키게 되면 아기가 금방금방 추워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금방금방 좀 이렇게 씻겨줘야 될 때 이럴 때는 샤워 핸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제 부분입니다. 세제는 크게 3개로 꼽을 수가 있어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그 다음에 삶기 세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무향 무향에 가까운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는 꼭 다 마르고 나서 그때 향을 맡아보셔야 됩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빨래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탁탁 빨래 말린 다음에 유연제 냄새 좋다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말리고 나서 나는 향이 좋은 걸로 그 애기한테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은 걸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삶기 세제는 이제 저희가 아는 이런 열탕 이렇게 그 빨랫감을 삶을 때 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 밤부 소재 이런 거는 삶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쪼그라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삶기 세제도 그렇고 아기 세제도 그렇고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대량 구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기가 그 세제를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뭐 어떤 분들은 특정 세제를 사용했다가 아기가 그다음부터 좀 피부가 좀 안 좋아졌다던가 뭔가 향이 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대량 구매하지 마시고요. 적당량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의 입속
케어 제품들인데요. 바로 구강 티슈와 아기 칫솔입니다. 당연히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구강 티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템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선 1부에서 손수건을 굉장히 다량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수건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강 티슈도 아기의 이제 아직 이가 나기 전에 속에서 좀 이물질들 이런 거 닦아주는 이런 용도의 이런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기 칫솔도 좀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거나 이럴 때부터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사실 뭐 아기 칫솔은 이 케어를 해줘야겠죠. 치카치카. 예. 자, 그 다음에 체온계와 온습도계 그리고 가습기가 있습니다. 일단 체온계, 제가 뭐 웬만하면 지금까지 물건들에서는 딱히 뭐 브랜드를 언급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체온계는 브라운이 아닌가. 물론 아플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온도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더라도 이상 증세가 없더라도 그날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이게 혹시 아이 아플 때나 이런 걸 구별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계 당연히 필수템이고요. 그 다음에 온습도계 같은 경우는 집의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아이 키우는 집은 평소 일반 가정집보다 항상 서늘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기가 이제 태열이 굉장히 많고, 아이가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 온도가 한 약 1도 정도 높아요. 그래서 온습도 관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필수고요. 그리고 온습도계에서 수유등, 여기 품목에서 다루는 물건은 아니긴 한데, 이제 수유등에 온습도계 기능이 있는 물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오래 썼다, 잘 썼다 이런 평들도 많아서 저희가 요즘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수유등으로 같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가습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출산 준비물 리스트에 가습기를 넣은 이유는 바로 산모분들, 아기한테 쓴다기보다는 실내에 쉬고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틀다 보니 굉장히 건조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 이거는 남편분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센스 있는 남편이 딱 되시기 위해서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설렘 포인트가 아닐까. 약간 친데레처럼, 왜 가습기야? 그러면 왜 이거 진석군이 사놓으라던데, 딱 이렇게 해주시면 알죠? 딱 이제 용돈 늘어나고. 가습기의 성분이라던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건 저희가 차라리 컨텐츠로 아예 다뤄야 될 정도여서, 요거는 일단은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톱 가위와 손톱 깎기입니다. 애기 사이즈로 손톱 깎기가 나오는데, 진석군, 사람 손톱을 가위로 잘라요? 이러시는데, 이것도 아직 육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애기들이 손톱이 굉장히 연해요. 어른들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손톱 깎기를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어른이 이제 틱 깎으면 이렇게 틱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깎는데 이제 이 앞쪽의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위가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손톱 가위로 있으신 게 좀 더 편리하다. 손톱이 딱딱해지면 손톱 깎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면봉입니다.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2가지로 준비해 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그냥 면봉이죠. 이것도 막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요거는 취향에 따라 하시되 점착 면봉이 있습니다. 점착 면봉. 이 점착 면봉은 아이의 코나 귀에 이물질들이 있을 때 빼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착 면봉은 뭐 여유가 되시면 여유롭게 해주시고,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할 때는 좀 샘플 정도나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에 핀셋도 마찬가지로 아기의 뭐 이물질, 코나 귀라던가 이런 걸 빼낼 때 써주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주는 게 좋아요. 콧무릎 빗기가 있습니다. 자, 콧무릎 빗기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의 콧물 이런 거를 빼주지 않으면 당연히 질병으로도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아이의 호흡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콧물을 빼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수동이 있고 전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코에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것도 있고 전동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알아보시고 좀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리되, 전동으로 구매하실 거면 휴대용이라던가 작은 걸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의 큰 거, 이것도 뭐 제가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노시부의 노땡땡
말해버렸네요. 노시브 브랜드 게 있어요. 광고 아닙니다. 일단은 작은 제품들을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소음이 좀 있어요. 약간 에어 컴프레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애기 방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콧무릎 빗기는 애기가 잘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 소리에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방금 그 노시브 제품은 이게 호스가 길어가지고 좀 멀리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의견을 좀 언급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퍼백 입니다. 지퍼백. 저희 마더케이가 생각나네요. 예, 마더케이 하면 뭐 지퍼백이면 자 어쨌든 이 지퍼백을 왜 쓰냐면 애기 용품들을 그냥 가방에 넣으면 구겨지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고 특히 젖병, 젖꼭지, 놀이개 젖꼭지, 치발기 등등 애기의 입으로 직행하는 물건들은 지퍼백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물건들의 사이즈가 다양해서 지퍼백을 구매하실 때 다양한 사이즈들이 한 번에 묶여있는 지퍼백으로 구매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세탁망입니다. 네, 저희가 아는 그런 세탁망이고요. 혹시나 그 애기 의류들 정도를 세탁기에 돌릴 때 뭐 좀 다른 세탁물 등과 같이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 확실히 애기 옷끼리만 세탁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뭐 준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기존에 세탁망이 있으셨더라도 애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세균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뭐 그냥 이제 용품들에 뿌리는 그냥 살균 스프레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기가 혹시나 입에 가져갈 뭐 장난감, 애기가 이제 뭐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일단 다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곳곳에 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세탁조 클리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진우군 왜 갑자기 세탁기 청소 뜬금없이 이럴 수 있는데 애기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면 그 세탁기를 한 번쯤 청소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애기 옷에 세탁기 넣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탁조 클리너 구매하셔서 한번 세탁기 쭉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샴푸앤바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비누가 있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바이 애기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작은 단위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대량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보통은 신생아 때는 바스앤 샴푸가 이제 통합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들마다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크면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 산모 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그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생리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호에 맞게 당연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 본인이 직접 구매해 주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쓰레기통 있어요. 요것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구매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 악취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런 기저귀 쓰레기통을 별도로 해주시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기를 직접 키워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자, 여기까지가 위생용품들이었습니다. 위생용품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개수는 대부분 하나거나 소량 구매에다가 대량 구매한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어지는 베이비 스킨케어 용품의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킨케어 용품에 대한 컨텐츠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화장품 같은 거거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용하시는 화장품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좋았다는 화장품 나는 잘 안 받더라. 나는 근데 남들이 잘 안 받는 거 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킨케어는 제가 브랜드를 당연히 추천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제가 쭉 말씀은 드리겠지만 각 브랜드사들마다 제공하는 스킨케어들의 종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스킨케어는 가장 먼저 샘플들을 중간에서 좀 구하실 수 있으시면 받으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런 애기 스킨케어의 샘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베이비페어나 저희 같은 베이비플러스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영통점 오시면 제가 좀 챙겨드릴 수 있으면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오프라인 쪽으로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는 만약에 진짜 정말 모르겠다, 도저히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애기 피부는 엄마 피부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엄마분이 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뭔가 저런 트러블 같은 게 좀 관리 안 해주더라도 잘 난다 이런 경우는 애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애기의 엄마가 좀 더위에 많이 타시고
열이 좀 많다 이러시면 애기도 좀 태열이 많은 편이에요. 보통은 그렇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가장 빅3, 애기 스킨케어의 빅3라고 한다면 수딩젤, 그리고 로션, 크림이 있겠습니다. 이제 수딩젤, 로션, 크림으로 갔을 때 이쪽 크림으로 갈수록 점성이 진해지는 거고요. 수딩젤로 갈수록 굉장히 묽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는 뭐 당연히 수딩젤이 이제 여름 쪽 애기일수록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겨울 쪽으로 갈수록 이제 크림 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좀 더 지속력이 크림 쪽이 좋고 점성이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일이 있습니다. 크림을 넘어갔을 때는 오일은 근데 일단 스킨케어 용품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애기 마사지를 해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남편분들이 그리고 좋아하세요. 애기 마사지 이렇게 하시는 걸. 그래가지고 보통 오일은 그리고 마사지 할 때 쓴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꼭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크림을 잔뜩 사놓으시고 여름 애기라고 해서 수딩젤을 잔뜩 사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좀 애기가 이렇게 태열이 좀 심한 애기면 수딩젤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태열이 잘 가라앉는 편이에요. 수딩젤은 말 그대로 젤인데 주로 이렇게 알로에 뭐 이런 성분들로 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을 가라앉히는데 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세럼이 있는데요. 세럼 혹시 아시나요? 이제 뭐 앰플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점성이 조금 뭐 수딩젤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세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호불호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세럼은 굉장히 애기 피부적으로나 뭔가 관리에서 그냥 효과를 많이 봤다. 특히 뭐 민감한 피부 이런 애기들한테도 좋았다 이러는 평들이 많아서.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럼은 있는 브랜드가 있고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브랜드 거를 애기가 잘 맞아서 쓰는데 진석군이 세럼이 좋다는데 해서 B 브랜드의 세럼을 굳이 이렇게 사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베이비 파우더도 있고요. 기저귀 크림도 있습니다. 기저귀 크림. 근데 일단 베이비 파우더는 주로 관절 부위예요. 관절 부위 같은데 이제 해주시면은 파우더가 보통 이게 액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애기 이런 관절 부위 같은 곳들 엉덩이나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잘 나는 애기다, 좀 예민하다 막 그러면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 크림이 있습니다. 자, 기저귀 크림은 기저귀 갈아주고 이제 씻겨주고 이제 기저귀 크림 이렇게 축축축 해주면은 피부 보호도 되고요. 또 기저귀 쓸리거나 이러는 것도 굉장히 보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저귀 크림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티슈. 말해 뭐합니까? 요즘 뭐 물티슈도 사실 원체 이제 집에서 많이들 두고 사용하시지만 이제 아기가 있는 집인 만큼 순한 물티슈로 잘 준비해 주셔서 좀 많이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배송 데이플러스 전화주세요. 자, 여기까지 위생용품과 스킨케어 출산 준비 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번 출산 준비물 리스트 편에서도 진석군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육아 선배로서 이 용품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거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고, 특히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사용하셨던 스킨케어들 본인은 요런 애기여서 이 스킨케어를 썼더니 이런 조합으로 샀더니 좋았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출산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다음 3부 또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